184쪽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법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 순서상의 해의 개수는 순서상으로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2차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2쌍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쌍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뒤에서 유형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통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x가 2개 나오죠? 그거에 맞춰서 y도 2개가 나오니까 해를 다 적어주시면 되고, 해 적을 때는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연산 위주의 내용이라서 한번 숙제를 하라고 했던 거고, 1063번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러한 특수한 형태일 때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어. 특수한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을 했을 때 x, y 기준으로 문자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상 자체를 x랑 y를 구해야 되는데, 이 x랑 y가 어떠한 방정식의 해라고 보는 거지. x, y가 어떤 방정식의 해야. x, y 두 개니까 두 개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2차 방정식 해에서 두 근의 합이 7이고 두 근의 곱이 12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7, 합은 7, 그 다음에 곱은 12. 그럼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과 곱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는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3, 4.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x, y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3이면 y는 4가 되고요. x가 4면은 y가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방식이 대칭식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베타가 뭐가 되냐? 베타가 더 크니까 알파는 3이라고 하면 되고요. 알파는 3, 베타는 4.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7. 대칭식의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도 봐봐. 대칭식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x, y 문자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4인 거고, 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곱을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xy를 한 번 더 더하면 이제 식이 완성되는 거죠. x 더하기 y는 4니까 4제곱 마이너스 xy가 3인 거야. 그럼 16 빼기 xy는 3이니까 xy는 13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13인 2차 방정식의 해를 xy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 들고 작성으로 갑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두 근을 우리가 이제 xy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할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두 근을 x, y,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궁금하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로 바뀌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4, 곱은 1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대칭식 관련해서는 대칭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67번. 67번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칭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두근의 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이 뭔지를 밝혀내면 됩니다. 두근의 합 뭔지 모르잖아. m, n 이렇게 표현을 할게. 이러면 봐봐.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걸 n, 요걸 m 그러면은 m 더하기 n은 5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m제곱에 마이너스 2n, m제곱 마이너스 2n이 25. 여기 m 자리에다가, 아니다, n 자리에다가 m에다 넣자. n을 합시다. n을 5-m,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m제곱 마이너스 2에 5-m은 25,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는 0, m 플러스 7 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m 값이 두 개 나와요. m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7이면 n 값은 뭐야? 12.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면 x, y가 10이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라는 것 자체가 요 x, y에다가 알파 베타 넣은 거니까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때는? 12가 된다는 말인 거지. 두 번째는 m 값이 5가 될 때 n 값은 0이네? 그럼 이때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 이제 최대값을 요구하니까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학습량을 확보해서 수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돼. 근데 이게 학습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가 일단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알고 푸는지 그냥 답만 쓰는 건지 찍는 건지, 찍거나 답만 쓰고 있다. 그럼 이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야.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이를 통해서 답이 도출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과정과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흔적이 보이질 않아. 그럼 답만 써갖고 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의미한 행동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70번. 연립 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대입법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의 문자의 정리가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보통 근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x가 두 가지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y도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두 쌍이 되는 거야, 보통은. 근데 여기서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중에 x, y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하나의 해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제 1차, 2차 할 때는 대입을 할 거죠. y 자리에다가 k-2x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k-2x는 3,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3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 발생했죠. 여기서 x가 두 개 나오면 y도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니까 두 쌍인 거야. 그럼 얘가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중근을 가지는 얘기지. 그래서 중근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합니다. 계산 어느 정도의 암산은 하셔야 돼요.
2 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그럼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 안에서 오지간쌍해를 가지냐 아니면은 실근을 가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근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다 풀어보시고요. 여기 풀어보세요. 71, 72. 자, 76번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대입을 통해서 방정식에 대한 근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근에 대한 표현 자체가 x, y가 이렇게 3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 여기서 이제 y는 y에다가 이제 뭐 넣으면 돼? x 빼기 3을 넣으면 돼요. 넣어 y에다가 이렇게. 그럼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해가 어떻대?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끝나죠. 뭐 되게 뭐 복잡하게 뭔가를 조건을 달아준 것 같지만 그냥 의미가 없어. 왜냐면 봐봐, 여기가 알파면 y가 알파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냥 그대로의 표현인 뿐이야. 그래서 y에다가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연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 대한 영역이고요. 넘어가서 도형으로 가볼게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활용. 일단 방정식을 만들고 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범위를 항상 잘 확인을 해주고 미지수로 둬야 될 게 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그 문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식이 몇 개 남아야 돼? 2개. 2개를 무조건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 일단 첫 번째, 2개 원이 외접해. 그 외접하는 큰 원엔 내접해. 그럼 식 하나가 일단 나와야 돼. 이 2개를 외접하는 이 원의 지름이 두 원의 지름의 합과 같은 거지. 그럼 일단은 x 2개랑 y 2개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 아니지. x랑 y 2개씩 더하면 28이니까 x랑 y 더하면 14 이렇게 하나 이제 끄집어내고, 두 번째에서는 넓이의 합이 100파이다. 그러면 C1의 넓이는 뭐가 돼요? C1 x제곱 파이 더하기 y제곱 파이는 100파이.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은 얼마? 100. 이거 무슨 식이야? 대칭식이죠? 근데 봐봐 얘들아,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칭식은 연립 방정식을 풀이하지 말고 그냥 해를 찾아. 딱 보이지 않아? 딱 안 보여? 더해서 14 제곱의 합이 100. 8이란요. 그래, 6하고 8이잖아.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우리가 최초로 방정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네모로 배웠다. 이 네모가 얼마예요? 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 자연수를 넣어봤어. 맨 처음 방식 이렇게 배웠어. 우리가 이렇게 x라 해서 x에다 0 넣으면 맞아? 그럼 해가 아니지? 1 넣으면 맞아? 2 넣으면 맞아?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다고. 이 미개했죠, 굉장히. 근데 이 미개한 행동이 고등 수준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미개한 게 아니야.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수에 대한 이제 숫자 개념을 조금 우리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넣어서 그러니까 많이 본 수라는 거를 이제 익숙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6, 80. x가 y보다 크잖아. 그럼 x가 뭐야? y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세요, 해를. 특히나 이제 활용 파트에서는 굳이 방정식을 풀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를 간결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80번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활용 문제죠. 각 자릿수 바꾸기 80, 81 해볼까? 10의 자리의 숫자랑 1의 자리의 숫자를 정해 놓으면 이렇게 얘는 실제로 수의 크기를 표현할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 몇 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10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숫자 카드의 순서를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표현이? 10y 플러스 x.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85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걸로 하자면 x제곱 플러스 x y제곱은 85 하나 만들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이게 바꾼 수다, 그지? 처음 수의 합은 121이다. 그러면 11x 더하기 11y는 121.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1. 그죠? 야,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x, y는 자연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막 x 루트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뭘까? 구랑이? 9랑 2네.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보다 작다. 뭐예요? 그지? 29 이렇게 하는 거지. 응? 81번. A의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8이다 하니까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X랑 Y를 더하면 8 이렇게 하나 만들고 식이 하나 더 나오면 돼 이제. 근데 A랑 D의 넓이의 차를 말했어. 그러니까 D라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뭔가 이제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어요. 내접하고 있대. 외접하고 있는 거죠. 접하게. 여기가 Y. 여기가 뭐야? x 마이너스 y. 그렇지. Y. 그럼 여기가 뭐야?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그럼 여기는 뭐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그렇지. 2Y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 Y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D의 한 변의 길이는 구했네. 네. 그러면은 식 하나 만들어야 돼. A의 넓이 x제곱 에서 차라 그랬어요. 빼기 2y 마이너스 x 제곱은 24.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 활용해서 식을 만들 때는 범위를 항상 좀 말해줘야 되거든. 얘 있죠, 얘. 얘가 존재하잖아, 길이가. 그러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요런 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y 빼기 x, 그러니까 2y가 x보단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립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4xy 빼기 4y 제곱이 24.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8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8 마이너스 y를 x 자리에다 여기다 둬. 그럼 4의 8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y 제곱은 24. 4로 나눌 수 있다, 그지?
그러면 8 마이너스 y에 y 마이너스 y 제곱은 6.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8y는 6. 그죠? 그러면은 2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6은 0이니까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이어서 y가 이제 두 개 나오네. y가 1 또는 3이 나와요. 그럼 x가 뭐야? y가 1이면 0. 아니지. 7 아, 7. 또는 4. 아니지. 5지. 둘째 뭘까? 얘죠? 왜? 2y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아까 적어놨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거 골라야 돼. 그래서 얘 안 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따져주셔야 되고요. x, y 다 구했죠? 뭐 물어보는 거야? C의 넓이. C의 한 변의 길이는 2니까 2제곱에서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워크북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 83번. 닮았죠? 이게 무슨 닮음이야? A 닮음이지? 두 개가. 여기 이제 공통된 각이니까. 닮은 비를 좀 적어보자. 여기 닮았어. 삼각형 ABD랑 점부터 시작해서 점부터. 근데 X를 나갔어. CBA. 닮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길이비도 이제 그러면 닮은 비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를 x라 놓고 여기를 y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뭐야? AC. AC. 그치, y-1 되겠죠. 닮은 비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AD 대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삼각형 있죠? 여기서 ABD 삼각형에서의 첫 번째 6 대 8은 짧은 거 대 긴 변은 요 큰 거에서 뭐 대 뭐야? y-1 대 x 이렇게 6x는 8에 y-1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럼 x는 3분의 4의 y-1 나오겠죠. 두 번째는 긴 거대 겹치는 거죠. x 대 8은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는 뭐가 되겠냐? 8 플러스 y 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은 64 플러스 8y 하면 연립할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4의 제곱이면 얼마니? 9분의 16. 의 y-1 제곱은 64 더하기 8y 8로 일단 나눠 계산입니다. 8로 나눕니다. 9분의 2에 88, 64 플러스 y 9를 곱하고 72, 9y 전개해주고 72, 9y 2y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3y 마이너스 70은 0 2 하나 그 다음에 7 10 7이 14 10 안되고 2 13 5로 하는 거. 5하고 10 10하고 7 되는데 7하고 10 20
여기 27 되잖아.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y가 얼마야? 10인 거죠. y가 10이면 x는 12. 네, 둘레 물어봤다. 둘레. 여기가 12, 여기는 10, 여기는 9. 다음에는 다 더하면 됩니다. 39.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걸 이제 그 목표로 해서 닮은비를 적용하면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좀 계산이 많죠? 복잡하고. 계산 연습을 좀 해야 돼. 풀이를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2차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2차, 2차에 대한 관계입니다. 2차랑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 2차식 중에 하나를 1차식으로 변형을 해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좀 얘 봐봐. 이거 뭐 돼? 인수분해. 그러니까 x-4y랑 x 더하기 y랑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의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첫 번째가 뭐야?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죠. x가 뭐일 때? 4y일 때 하고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y일 때로 나눠서 가야 돼. 왜냐면은 얘네들 곱한 게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요 앞에 있는 게 0이거나 뒤에 있는 게 0이거나의 상황을 두 개로 나누고 이 x는 4y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4y를 여기다가 넣어봐. 그럼 16y제곱에 2배니까 32y제곱에 y제곱 더하면 33y제곱이 33이고 y제곱이 뭐가 돼? 그래서 1이 되고 y는 뭐가 돼? 풀마 1. 그럼 x y가 풀마 1이면 x는 풀마 4. 그러니까 몇 쌍 나와 여기서? 네, 두 쌍. 4하고 1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y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3y 제곱은 33 y 제곱은 11 y는 11. 그럼 x는 마풀 루트 11. 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11, 루트 11하고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그래서 x, y를 곱했을 때 최대값. 그러니까 네 쌍이 나오거든. 네 쌍에서 해를 곱했을 때 최대가 되는 게 언제니? 4하고 1이죠. 얘는 이제 음수 나오니까 최대가 4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계산의 영역이라서 계산 정리를 조금 하면서 풀이하는 습관을 좀 잡아가라. 근데 너무 풀이에만 의존을 하면 안 돼. 그럼 또 시간이 또 부족해.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암산은 조금 가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암산만 해서도 안 되고 풀이만 해서도 안 돼. 풀이를 하면서 암산을 해야 돼. 그리고 풀이를 하면서 다음 풀이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니네 밥 먹을 때도 반찬 집어올 때 그 다음 반찬 생각하면서 먹잖아. 안 그래? 집히는 대로 먹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항상 다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세요. 생각을 계속 하란 말이야. 뇌를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1차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연산 내용이니까 이따가 푸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 좀 공통근 1093번이죠.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래서 공통근을 알파라고 작성을 하고 공통근 알파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에서 빼 알파 제곱 소거되고 a 마이너스 b 알파 더하기 b 마이너스 a는 0인데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a 마이너스 b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a 마이너스 b 하고 알파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면 첫 번째 A랑 B랑 같은 경우랑 두 번째 알파가 1인 경우로 나눠서 봅니다. A랑 B랑 같으면 여기 2차 방정식이 어때죠? 똑같죠? 그러니까 공통근이 몇 개야? 근데 봐봐. 근데 이 말을 해줬네? 여기 있네? 그럼 이건 애초에 그냥 안 되네. 뭐 공통근이 두 개든 한 개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절친이 없어졌어. 그러면, 안 써있어, 이게? 그러면은, 넣어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 두 식이 어때요?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공통근이 몇 개? 이게 두 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판별식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두 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공통근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파가 1이면, 공통근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1로.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거는, 여기식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돼. 똑같아. 1 넣어봐.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공통근 유형 문제 풀이였어요. 1096번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 상수를 데리고 다니지 말고 어차피 상수는 필요한 상수는 더하거나 빼기 하면 되니까 요거 일단 생각하지 마. 여기 넘겨놓고 가. 그러면 요거 x를 묶어봐.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뭘로 묶어? 이로 묶었을 때 뭐 있어야 돼? y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넘겨놓고 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1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추가된 거야? 그럼 여기다 더하기 뭐 해? 4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랑 y 마이너스 2는 5.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해가지고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뭐 있어요? 1,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해가지고 네 쌍이 나오겠지? 근데 x랑 y 더해가지고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이게 음수가 되는 거에서는 최대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x, y가 되는 게 여기 양수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x가 뭐야? 3, y는 7, 밑에는 7, 3 이렇게 되겠죠. 똑같지. 어차피 합은 얼마? 10이 최대가 된다. 여기서는 음수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더해도 최대가 아니니까 10이 최대가 됩니다. 97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97번 봐봐. 두근의 근거의 계수의 관계를 좀 적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근을 알려줬고 두근이 자연수래. 번째는 두근의 합이 m 빼기 5. 두근의 곱은 m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m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파 베타가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두 식 있죠. 이 두 식을 조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보자. 아래에서 1을 뺀다 지금. 아래에서 1을 뺀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야? 뭐야? 마이너스 7. 아니지. 빼기 했잖아. 마이너스 3. 여기서 여기 뺀다고. 7. 7이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 알파 베타가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지? 뭐 필요해?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1 딱 쓰면은 지금 뭐 더했어? 1 더했지. 그럼 는 얼마? 1을 더했다고. 8이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8이 되는 알파 베타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1, 8, 2, 4, 4, 2, 8, 1.
음수는 여기 마이너스 I를 막 8. 안 되지. 자연 안 돼요. 자연수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 베타가 뭔지를 이제 쓸 거야. 18이면 알파가 얼마? 2. 베타는 9. 여기는 3, 5. 여기는 순서만 바꾸면 되겠네?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크니까 이 밑에 두 개는 안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얘네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야. 아직 안 끝났어. 지금 m을 찾아야 돼. m 값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알파 베타를 더해서 만드는 얘 아니면 곱해서 만드는 얘. m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계산 중에 좀 편한 걸로 가져가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m 값이라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m은 밑에 거로 가요.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얼마 빼? 2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m 값이 뭐 나와? 여기서 m 값 16. 여기는 13. 이렇게 더하면 2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102번 해볼게요. 1102번.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이 되니까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고, 여기 이제 4y 제곱만 가져가고 여기 y 제곱 하나 나눠서 이렇게 5y 제곱을 4y 제곱 더하기 4y 제곱으로 나눠서 가져가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으로 묶이니까.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 해서 얘가 0 얘가 0. 그러니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더해서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1100번에서는 여기를 이제 치환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공통된 부분을 t로 이렇게 잡고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kt 더하기 8은 t 더하기 a에 t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요. 8은 t제곱에 a 더하기 bt. 개수를 이제 비교하면은 k 더하기 3이 a 더하기 b랑 같고 8이 ab잖아. ab가 자연수죠. 곱해서 8 되는 자연수 뭐 있어? 1, 8, 2, 4, 4, 2, 8이. 근데 a가 b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1, 8이면은 a 더하기 b는 뭐가 돼? 9. 2, 4면? 6.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k를 끌어올 수 있겠다, 그지? 1 더하기 8은 9지. 네. 이때 k 얼마야? 6. 이때 k 얼마야? 3. 두 개 더하면 9. 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1104번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요런 풀이에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접근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거든.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두 실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x에 관한 내림차순에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x의 기준으로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적용하면은 4는 이게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5y 제곱 더하기 2y.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떤 수의 제곱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0일 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거야. 이 1104번에 전개를 해. 근데 얘가 x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y 빼기 3x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여기서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 빼기 y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6y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y가 양의 정수지. 그럼 y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이랑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y가 1이면 x는 y다 1 넣어봐.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한 x가 양의 정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x제곱 빼기 4x 빼기 2는 0 해서 정수의 근이 나오질 않죠? 무리수로 나오잖아,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 정수가 아니야. 그 y가 2면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가 뭐 나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